루치오 코르넬리오 신라는 로마 공화정 시대의 장군 정치가 독재자였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누미디아 왕국 그리고 로마 공화정과 이탈리코 지역 동맹국들 간의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는 공화정의 완전한 통제권을 획득했고 형식상 원로원으로부터 독재자로 지명받고 악명 높은 처단 목록을 만들어 적대자들을 제거한 후 일련의 계획을 시작했다. 신라는 오래된 귀족 가문 출신으로 로마 정치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명성이 없는 재정적으로 몰락한 가문에서 기원전 138년에 로마에서 태어났다. 확고한 결단력을 지닌 그는 당시 정치인 지망생들이 따르는 순차적인 공직 승진을 거쳤고 군사령관으로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가이오 마리오와 신라는 기원전 112년에서 105년에 벌어진 아프리카 대륙의 누미디아 왕국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이것은 신라의 경력에 있어 질적 도약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신라는 누미디아 왕국과의 전쟁에서 당시 집정관이면서 전쟁 지휘권을 가진 사령관이었던 가이오 마리오와 함께 싸우게 되었다. 누미디아 왕국의 왕 지우구르타가 항복하고 전쟁이 끝나자 마리오는 로마로 돌아와 군사적 승리를 축하했다. 그는 기원전 104년부터 101년까지 연속으로 집정관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사례였다. 1년의 짧은 축하 행사 후에 마리오는 신라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진군해야만 했다. 이탈리아 반도를 침략하려고 이어뱉던 게르마니아 지역의 침브라와 테우토네 족들이 이탈리아 반도를 침략하려고 남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떠나야만 했다. 누미디아 왕국과 게르마니아 지역 부족들에 대한 두 사람의 협력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있었지만 원로원과 귀족 세력에 속했던 신라에 대한 마리오 진영의 질투 때문에 마리오와 신라는 상호 반감을 품기 시작했다. 역사가 플루타르코는 평행한 삶에서 공개적으로 이 질투에 대해 말하고 신라라는 떠오르는 별이 마리오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쓰고 있다. 당시 로마 공화정의 일상인 일련의 부패를 통해 신라는 계속해서 정치적 지위를 높여갔고 기원전 92년까지 머물렀을 지중해 동쪽 지역의 칠리치아 총독이 되었다. 기원전 91년에서 88년까지 벌어진 로마 공화정과 이탈리코 지역 동맹군의 전쟁 이후 마리오와 신라의 관계는 더 최악이 되었다. 정기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세금을 납부했으며 평등권, 로마 시민권 및 이탈리아에 참여했던 이탈리코 동맹족들의 반란에 공화정은 이탈리아 반도를 황폐화시킨 전쟁은 로마 원로원이 동맹국의 요청 대다수를 받아들임으로써만 끝나게 되었다. 특히 폼페이 포위 공격 당시 현장에서 무자비함과 잔인함으로 명성을 쌓은 신라는 권력과 명성면에서 마리오를 능가하면서 로마에서 가장 유능하고 두려운 장군이 되었다. 로마의 여러 번의 승리를 가져다준 신라는 기원전 88년에 처음으로 집정관직을 획득했다. 집정관직에 있는 동안 신라는 그와 원로원 및 귀족 계급이 보기에 혁명적으로 보였던 가이오 마리오와 술피치오 루포의 시도를 진압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군단과 함께 로마로 진군했고 진행 중인 경제, 사회 정책들에 맞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원로원의 지배력을 재확인하는 일련의 보수적 법률들을 승인했다. 신라가 집정관직에 있는 동안 호민관 술피치오 루포는 원로원의 권위에 맞서 흔히 하는 싸움을 재개했고 마리오를 포뿔라레 진영의 지도자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시민의 결정에 따라 원로원에 의해 이미 신라에게 부여된 폰토 왕국의 미트리다테 왕과의 전쟁 지휘권을
마리오에게 주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시민을 35개 부족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고, 원로원을 타격하기 위해 원로원 의원이 계약할 수 있고, 귀족의 모든 자산이 투자된 토지 재산에 비참한 경제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일로 되었던 부채를 제한하는 법률로 많은 원로원 의원들을 탄핵했다. 심각한 소요 속에서 술피치오 루포의 법률들은 승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면을 반전시키고 국가의 권위를 원로원에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해 극단적이고 혁명적인 수단에 의지해야 한다고 집정관 신라를 확신시켰다. 당시 로마 공화정에는 세 가지 세력이 있었다. 첫 번째는 원로원과 귀족 계급, 두 번째는 클리엔테 및 시민 추종자들과 각자의 광범위한 이해와 혈연 관계가 강한 기마 계급이 이끄는 집회들 내의 정치 집단이다. 그리고 이 두 중간 세력 사이에 군사 집단들에서 전문적 직업 군인을 인정했던 마리오의 군사 개혁 이후 정치적 세력이 되고 물질적 힘뿐만 아니라 이탈리코 동맹국들과의 내전과 함께 도입된 새로운 모병 시스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유사시에는 군인이 되었던 평민들은 시민이라는 개념의 제국적 확대의 근본적인 요소들이었던 군단이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력이었다. 자신의 편에 6개 군단, 즉 3만 명가량의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라는 매우 심각한 결정을 내렸다. 바로 로마로의 진군이었다. 공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집정관은 시민들의 반란에 맞서 무기를 들고 들어설 수 없는 신성 불가침 지역인 포메리오 지역에서도 무력을 동원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기원전 107년에 가이오 마리오가 실시한 군대 개혁에 따라 로마 군인들은 국가로부터 구별을 받는 직업 군인이 되었고, 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장군들에게 점점 더 애착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군인들은 원로원과 원로원이 대표하는 로마 공화정에 맞서 진군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지휘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원로원이 신라에게서 군대 지휘권을 제거하고 이를 마리오에게 주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병사들은 그를 버리지 않고 로마로 진군하여 도시를 습격하고 마리오와 그의 추종자들을 그곳에서 쫓아냈다. 하지만 이것은 병사들에게 너무 인기를 받는 어떤 장군이든 간에 원로원의 의심을 확정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 그 애가 근니에오 뽐페오 만뇨일 것이다. 원로원이 신라에게서 군대 지휘권을 제거하고 이를 마리오에게로 주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병사들은 그를 버리지 않고 로마로 진군하여 도시를 습격하고 마리오와 그의 추종자들을 그곳에서 쫓아냈다. 하지만 이것은 병사들에게 너무 인기를 받는 어떤 장군이든 간에 원로원의 의심을 확정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 그 애가 후에 3두 정치인 중에 하나인 뽐페오 만뇨일 것이다. 신라는 상대적으로 쉬운 승리를 거두었다. 가이오 마리오는 도망쳤고 술피치오 루포는 살해되었다. 집회들의 조례를 폐지하는 법안이 신속하게 승인되었다. 그들은 법률의 사전 승인을 다시 확립하고 지방 행정에 대한 기사 계급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드루소의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대신에 기사 계급의 대표자를 원로원에 가입시키면서 원로원 의원 수를 300명으로 늘렸다. 기원전 88년에 세 가지 법은 이미 신라의 정치 강령의 내용을 요약했으며 원로원 귀족의 절대적 우위가 있는 순간에만 승인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로마 공화정 헌법 역사에서 약 반세기 전으로의 복귀를 의미했다. 원로원 귀족들은 신라와 함께 포플라레 진영과의 내전에서 승리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신라가 사용한 무기는
새로운 제국의 정책 방향으로 국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목적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군대에 소집된 시민들에게서는 신라 쪽의 주도로 그들의 힘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인 혁명적 가치가 일깨워지게 되었다. 기원전 88년 신라의 계획은 고대 로마 이탈리코 지역 사람들의 관계에서 발생한 심오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새로운 제국 국가의 전체 경제가 귀족 계급의 농업 지주 세력의 쇠퇴와 함께 세리 및 모든 종류의 매우 부유한 사업가들을 창출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군단의 새로운 구성 요소들, 더 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부들과 일반적으로 항상 정상적인 생활을 재개하기를 열망하는 최고 시민 군인들이 있는 중산층이 아닌 오히려 다양하고 비동질적인 출신의 실업자 프롤레타리아들, 궁핍한 군인들, 그리고 항상 그들에게 중산층의 문을 열릴 또는 다시 열릴 수 있는 해답을 찾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를 무시했다. 그러나 신라는 본토 왕국의 침략을 대응하기 위해 지중해 동쪽 지역으로 군단을 이끌고 떠나야만 했다. 3년 이내에 그리스와 소아시아에서 승리를 거둔 신라는 미트리다테 왕을 실제로는 휴전이었던 평화로 몰아넣었다. 왜냐하면 본토 왕국은 원래 영토로 돌아가 심각한 전쟁 배상금의 압박감을 받으면서도 병력을 보충하고 복수를 준비할 시간을 가진 동안 신라는 로마와 헬레니즘, 그리스, 지중해 동쪽 세계 사이에 있던 중호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미납된 곡물 기간에 대한 보상과 학살에서 흘린 피의 대가였고 수년 동안 지중해 동쪽 세계 전체의 번영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칠 부담을 의미했던 매우 높은 특별 곡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기원전 88년 로마 정치에서 마찬가지로 기원전 85년 지방 및 대관계에서도 신라는 귀족의 심각한 개별주의 정치와 특권 시민 계급의 패권주의적 경향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제안했다. 기원전 88년부터 86년까지 신라가 로마를 떠나 있는 동안 로마는 반원로원적 정치적 경향이 새롭게 우세해졌다. 오랜 경쟁에서 복수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고 믿었을 때 가이오 마리오가 죽고 기원전 86년 포플라레 진영의 집정관인 루치오 코르넬리오 친나는 일시적으로 거의 군주제적인 권력을 가졌다. 기원전 87년 친나와 근리에요 오타비오 사이의 내전 이후 집정관만이 집회들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통치권을 연장하고 동료 집정관을 선택할 권한을 가졌다. 군 지도자가 공화정의 한 분파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장군은 정치적 강령, 즉 군단에 입대한 시민 군사들의 혁명적 의지와 인식을 이용할 줄 아는 것으로 충분했다. 자신을 공공의 적이라고 선언한 신라에게 그의 지휘권을 빼앗기 위해 새로운 군단과 새로운 사령관이 지중해 동쪽으로 파견되었을지라도 친나의 통치 기간은 로마 공화정과 이탈리아 반도에 평화롭고 평온한 삶의 시기를 주었다는 사실에 있다. 친나는 신라에 대항해 로마의 방어를 조직하고자 했다. 그는 신라와 원로원에 대항해서 자신의 정부에 대한 이탈리코인들의 결속을 조직하려고 했으며 군단을 모집하여 지중해 동쪽으로 들어가 신라가 돌아오는 길을 막고자 했다. 하지만 친나는 이미 지중해 동쪽으로 파병된 군대의 지도자들처럼 그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군대들 사이에 퍼졌던 기강회의의 희생자가 되었다.